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카페나 유튜브 댓글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질문이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되나, 어떤 기름으로 요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저탄고지 식단이 한때 열풍을 일으키고 많은 분들이 큰 효과를 봐서 살을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도 했고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지방이 건강한 음식인지, 아니면 왜 지방이 건강을 때로는 해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단순하게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살을 빼고 건강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지방들은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요. 먹으면은 단기적으로 살도 빠지고 좋은데 정작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걸 원하는 거니까 오늘 정보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방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지방이면 확실해요. 우리가 비타민 C를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과일이나 채소로 먹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홈쇼핑이나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잘 사용하는 그 홍보 문구 스타일로 말을 하자면 천연지방, 자연이 빚은 지방,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리스트를 보면 육류,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나 이제 씨앗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인 거죠. 그래서 한때는 몸에 해롭다고 알려지기도 했었고, 자, 근데 여기 당연히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데, 얘네들도 최대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기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류를 많이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이 가장 많은 부분을 골라서 먹는 것도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저탄고지가 처음 소개됐을 때 삼겹살 다이어트라 그러고 방송에서도 삼겹살을 먹고 기름까지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항생제, 목초 사육, 호르몬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고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독소들이 다 지방에 축적되기 때문에 호르몬이랑 항생제를 들이부은 고기는 좋을 것도 없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등푸른 생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방이 많은 생선들을 먹는 건 좋은데, DHA 오메가3죠. 고등어, 정어리, 연어, 참치,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좋습니다. 근데 바다에도 수은 오염이 심각해서 작은 생선들을 먹는 게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죠. 꽁치나 정어리 같이 작은 먹이사슬에서 밑바닥에 있는 생선들이 수은이 덜 축적된다는 거예요. 이 참치 같은 대형 생선들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죠. 고래고기에도 수은이 장난이 아니라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가 정말 좋죠. 이 저탄고지의 마스코트 같은 느낌인데, 저탄고지를 대표하는 과일, 채소인가 과일인가 열매,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에도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볶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땅콩도 그렇고 해바라기 씨도 그렇고 날로 먹어야 됩니다. 식물성 지방을 열을 가해서 볶으면 산패되기 때문에 견과류는 반드시 날로 드시고, 그리고 이것들은 간식처럼 먹어야지, 채식을 하거나 고기가 싫은 분들이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을 삼아서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죠. 오메가6 함량이 너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도 찔 수 있어요. 오메가3랑 오메가6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견과류나 씨앗은 간식으로만 먹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영양제 같은 것도 몇 시에 먹냐, 몇 알을 먹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영양제가 무슨 약도 아니고 음식에 가까운 건데, 그런 질문은 마치 김치를 내가 몇 시에 먹냐, 몇 숟가락 먹냐, 몇 젓가락 먹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설렁설렁 하셔도 괜찮습니다. 빼먹고 안 먹는 날이 많아도 돼요. 그리고 영양제 먹어서 무슨 효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깜빡 안 먹고 넘어가는 날이 있어도 괜찮고,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방도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자연적으로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은 전부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무 세게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지 않은 경우, 요리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날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견과류 같은 것도 볶은 거보다 날로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스테이크 같은 것도 라우로 익혀서 먹는 게 좋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리스트에 있는 지방들은 거의 다 포화지방입니다. 아니면 복합 불포화지방산인데, 지방은 포화될수록 안정적이죠.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보다 안정적이어서 산패의 위험이 낮습니다. 이미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unprocessed, 가공되지 않은 지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가공된 지방은 다 나쁘냐? 꼭 뭐 그런 것만도 아닌데, 자, 이 지방을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는 없어요. 특히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심한 분들은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탄수화물 섭취량을 정말 작게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칼로리가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이제 음식으로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칼로리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지방을 사용하는, 이렇게 첨가하는 지방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건데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부어 먹는 것처럼. 우리가 요리할 때는 보통 식용유를 많이 쓰는데 카놀라, 콘오일, 옥수수, 대두유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하게 쓰이고, 근데 이런 식물성 기름, 식용유로 알려진 것들은 전부 다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입에 대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좋죠. 저탄고지 커뮤니티에서 대체로 추천하는 지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이제 비싸지 않고 몸에 좋은 편에 속하는 지방들이에요. 보시면 버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라드, 베이컨 지방 이런 것들. 근데 버터나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이게 모두 다 유기농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너무 비싸지도 않고. 요리를 하려면 차라리 식물성 콩기름 같은 것보다는 라드유가 낫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베이컨 지방은 베이컨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베이컨 지방을 따로 팝니다. 요리용으로. 덕팻이라 그래가지고 오리 지방도 따로 팔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좀 흔한데 한국에서는 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지방들이 괜찮은 이유는 여기 동물성 기름도 있고 식물성 기름도 있는데 전부 다 포화지방들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이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산패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방이 산패되면 혈관이랑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지방이었는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산패되면 끝. 지난주까지 건강한 지방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해로운 지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지 않는 안정적인 포화지방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방들은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서도 안정적인 지방들이에요. 물론 냉장 보관을 해도 되고요. 더 오래 가겠죠. 그리고 오일 종류들을 쇼핑하시다 보면 콜드 프레스라 그래가지고 냉압착유를 보실 수가 있어요. 냉압착 생들기름, 냉압착 올리브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콜드 프레스는 지방이 열을 가하면 안 좋다는 게 알려지니까 가열을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짜낸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패의 위험이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영양 손실도 적다. 그래서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오일인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산패의 위험이 낮은 거는 제조 과정에서 산패의 위험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는 열이랑 산소 접촉이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딱 콜드 프레스만 하고 필터도 안 하고 정제도 안 하고 아무런 가공을 안 했다면 그거는 건강한 오일인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사와서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산패가 돼서 변질될 위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짧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더운 여름에 해외 직구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콜드 프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콜드 프레스는 향이랑 맛이 강해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세요. 하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오일이 됐든 가공을 최소한으로 안 해야 되고 포화지방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게 좋다. 그 반대되는 불포화지방은 불안정하고 산패가 쉽게 되니까 혈관이랑 세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가린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식물성 기름들, 식용유들 전부 입에도 안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외식을 하면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건강한 사람이 가끔 먹으면 모를까. 운동도 꾸준히 하고 평소에 음식도 잘 가려 먹는 사람이, 혈압, 혈당, 체중 다 정상인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혈관이 이미 다 망가진 분들, 이게 누구예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환자들이잖아요. 이 혈관을 고쳐야 되는 분들이라면 조금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